화면이 안 뜨는 것 같은데. 화면이 잘 뜨고 있네. 음, 약간 딜레이가 있네. 딜레이가. 안녕하세요. 초보 투자자 주린이 바람개입니다. 오늘 장중에 최대치로 코스피가 무려 3,000선을 돌파해서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죠.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장중에 3,040 44까지 뛰었었던가요? 2,980, 3,000. 3,000선을 계속 유지했었네요. 3,004, 3,004선까지 갔었나 보네요.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가 3,028선 정도까지 올라갔었나 보네. 3,028. 그래서 현재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보합하다가 결국에는 2,968.21포인트 21선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감되게 되었는데 개인 투자자 힘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이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올랐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해서 1,700원, LG화학 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5,000원, 삼성전자 우 마이너스 700, 네이버도 2,500원 떨어졌고요. 현대차, 그 다음 포스코도 떨어졌고, LG 생건, 기아차, NC 소프트, 삼성 SDS, 삼성전기, KTNG 등등 해가지고 넷마블도 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일 대비해서 말이죠. 반면 오른 것도 있네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카카오 성장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단하네요. SK 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그룹 계열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장이었습니다. 은행주 한번 볼까요? 기업은행이 전일 대비 10원 정도 떨어졌고, 신한지주는 0.93% 올랐고, 하나도 2% 회복했습니다. 이 하나금융이 생각보다 회복을 빨리 하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들어왔네요. 골드만삭스 그쪽에서 들어왔고요. 미국 쪽 은행이 요즘 잘 나가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국내랑 미국 주식이랑은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예, 많이 달라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대장주도 1%가 올랐으니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 혼조세라고 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금융 대장주들 뭐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 이런 금융 좀 굵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 기업은행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으니까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탑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상위 등급. SK증권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가 떨어진 면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섣부르게 들어가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의 2020년 3월 4월 구간 전반적으로 2018년 10월 달에 한번 유상증자 해가지고 제대로 떨어졌었네요. 떨어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올랐다가 제대로 떨어졌네요. 이때 2020년 6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급등하고요. 이러다 또 떨어지고. 이것도 혼조세여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될 거라라고 예측을 하기 좀 힘든데 이렇게 오르는 걸로 봐서는 올라도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200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신한금투에서 많이 사고팔고 했네요.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팔진 않았네요. 훨씬 더 많이 팔 줄 알았는데 한 이 정도 선으로 팔 줄 알았는데 아직은 올라갈 여력을 조금 남겨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원달러 환율도 지금 원화 강세여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미국 미국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날 대비 2.5전 떨어져가지고 1086.5 원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라 볼 수 있겠네요. 잠깐 거래 상위 아까 다 봤나요? LG U 플러스가 300원 올랐네요. 한국전력도 이게 오를 시기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배당 받고 한전은 떨어지지 않던가요? 노무라가 들어왔네요. 노무라 증권이 들어왔고 어, 어, 마이너스 적자를 조금씩 갚아 나가다 이번에 흑자 한번 떴네요. 외국인들이 좀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한전이 말이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음, 차트 우선 100일선 100일선 120선 120선으로 보면 대충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 치고 올라갈 만한 느낌은 아닌데 말이죠. 현재 기세 좋게 오르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를 때가 11월 달 배당 그 전월 이럴 때 됐으면은 구매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배당 락이 진작 예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는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다던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영업이익 잘 나왔고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보네요. 한전 KPS와 뭔가 뭐 좀 수주 계약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나? 한전 KPS는 떨어졌네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좋게 바라보진 않았나 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그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뭐 주식 기업에 비교하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하네. 차트를 봤을 때도 매력적인 매력적인 느낌이 오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60일선과 20일선 그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한 2,800, 28,200원, 28,500원 선 그 정도까지 봐가지고 그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28,500원이면 대략 여기서 400원 정도 떨어진 그 구간에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3월, 4월 제외하고 저가 28,600원. 그렇게 이게 막 부실 기업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충분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한전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죠. 이 정도 가격에도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좋은 주식을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거는 좀 킵해서 눈여겨봤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뭐 한 5월, 6월 달 그러니까 더울 때, 추울 때 어차피 전기 다 쓰니까 많이 쓰니까. 근데 요즘에 태양열, 풍력 이런 걸로 조금 전기가 덜 나가긴 하죠. 그래도 4차 산업이든 뭘 하든 기간 산업을 돌리는 그 피가 결국에는 전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배터리도 전기로 충전한 다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LG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내일은 코스피가 어떻게 떨어질지 오를지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인버스 종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거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TS, 1S 보유기간 동안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보유기간 동안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 200이라던가 코덱스 200 이런 그 코스피 200과 그 동일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거는 비과세죠. 대부분 ELS 상품들은 비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ELS는 비과세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해칭용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약간 투기용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15%였나요? 예, 그 수익에 대해 그 번 수익에 대해서 그 정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딱히 크게 볼만한 주식은 안 보이네요. 신한지주, 대한항공, 금융주가 생각보다 많이 섞여 있네요. KB금융. 네, 뭐 딱히 크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급락한 거 한번 볼까요? 급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오른 게 많이 보이네요. 녹십자 홀딩스 이우, LG전자 우선주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녹십자가 13,500원이나 떨어졌네. 급등을 한번 했었나 보네요, 전에. 최고 50만원 선까지 올라갔었네요. 과거 이력을 비교해봐도 이렇게까지 평가가 높았던 적이 없었네요. 외국인들이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보면 사고팔고를 꽤 많이 했네요. 보면 비쌀 때 사서 쌀 때 좀 파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기관은 눈치를 보면서 사고 팔고 하다가 좀, 좀 그나마 저가 때 사고 가격이 좀 생각보다 좀 올랐다 떨어지거나 할 때 조금씩 매도를 하는 순으로 해서 조금씩 보유 수량을 조금씩 풀어나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25,100, 141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마이너스. 2020년 단기 순이익이 꽤 엄청나네요. 주당 배당금이 1,036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받겠죠. 한 1,300원 정도 더 받겠죠. 특수구다 보니까 이 녹십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약간 너무 평가가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뭔가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오른 것 같이 보여서 아직은, 그러니까 저 같은 주린이들은, 주식 초보들은 들어가기 썩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SOL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증권, 은행 쪽이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 조정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 올랐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 그때 KT가 24,000원 선을 딱 회복했네요. 바이오팜 1,000원 떨어졌네요. 그때 제 기억에 14만 9천원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15만 9천원까지 올랐네요. 올랐다고 봐야죠. 그저께였나요? 14만 9천원? 그때 엄청 떨어졌었어. 14만 9천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 올랐어요. 지금 사도 메리트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SK 바이오팜이 보호 예수가 풀렸던가요? 7월달 7월달이면 다 풀렸다고 봐야겠네, 웬만큼. 그러면
때 들어왔었던 거야? 연기금 들어왔었나요? 연기금 안 들어왔네. 연기금 안 들어왔으면 지금 들어가도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볼 것 같진 않네요. 예, 그렇게 큰 손해는 볼 것 같지 않고요. 이제 어, 다만 걸리는 게 이 외국인 형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이라 가지고 기관은 계속 매도만 했네요. 이때 시세 차익 노리고 이때 매도를 했고 이때 매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때 외국인들과 약간 반대되는 듯한 태도 경향을 보였죠.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좀 어렵긴 하네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 이것도 좀 관심 주고 킵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SK 바이오팜. 이거 490만 주 해제됐네요. 1월 4일 날짜에. 아하, 1월 4일 날짜에 해제가 돼가지고 이때 보호 예수로 이제 쭉 풀린 거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보호 예수가 풀린 거라고 봐도 되니까 1년 지나야 풀리는 것도 있나요? 6개월이면 웬만큼 다 풀리지 않던가요? 그렇게 이제 주가가 어떤 막 특정 영향에 의해서 확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제 슬슬 눈여겨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모리 퍼시픽. 뭐야, 제당이가 11,000원이나 떨어졌네요. CJ 제일제당 40만 3,500원. 이렇게 쭉 찍고 41만 8천원에서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내일 반등이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JP모건 분들이 많이 팔았네요. 실적은 정말 좋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계속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 수익률도 진짜 엄청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11%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보유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 40만원 선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한 36만원 선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36만원 38만원 정도에 이거는 좀 유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빅히트는 아마 오르다 떨어지다 딱 끝났을 겁니다. 오르다 떨어지다 딱. 외국인들은 798주 팔았네요. 어디 빅히트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었고 이때는 엄청 샀네요. 기관이 이제 슬슬 이 물량을 풀 때도 됐죠. 물량을 풀 때가 됐어요. 이때 확 매도하고 이때 확 매수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근데 이게 또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땐 저평가인데 이 퍼나 EPS 이게 약간 EPS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계산하는 것과 네이버에서 계산해주는 EPS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PBR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분모가 뭔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N/A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매력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예. 아무래도 뭐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거의 다 비슷하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잘했어요. 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코비드19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잘 나왔을 텐데, 상대적으로 시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고 JYP도 괜찮은데 JYP는 떨어졌지만 빅히트는 그대로. 상대적으로 이게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이것은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매도 매수 물량 다 적절하게 보이고요. 네, 호가창도 좀 괜찮아 보이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빅히트 보면 일봉 13, 10, 10만 4,100원까지 떨어졌다가 15만 8,500원까지 지금 현재가 2021년 1월 6일 날짜가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종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종가가 그렇게 끝났고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확대를 해야 보일 정도로 5일선까지 지금 조정을 들어갈 것 같은데 내일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14만 5천 원 선까지 그때 존버를 했다가 대략 한 만원 정도 떨어져야겠네요. 그때까지 했다가 구매를 하는 편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 보호예수 물량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빅히트가 상장 이전에, 그러니까 빅히트가 그 사업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세워진 지는 그래도 지금 상장했을 때보단 그래도 이전에 좀 역사가 있는 편인데, 상장은 2020년 작년 10월 16일 날 했었죠. 아닌가요? 그 전에 했었나요? 10월 15일 날 했나 봅니다. 10월 15일. 이 옆에 뭔가 차트가 하나 더 보이죠? 10월 15일 날, 그렇게 했나 봅니다. 내가 뭐 누르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약간만 더 조정 받으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강원랜드는 거의 막 부동적인 주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막 높지도 낮지도 않는 약간 평탄하면서 완만한 주식이어가지고 오를 때 확 오르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이럴 때 좀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한은 좀 그렇게 막 그런 건 없고요. 제 완만하게 흘러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강원랜드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백신도 서서히 퍼지고 이제 카지노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질 테니까요. 차트를 봤을 때 60일선 넘었고 120일선 그 사이에 떨어졌을 때 사면 좀 좋아 보이는데 22,770원 정도에 사면 좋겠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00원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가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도 괜찮은데 뭐 괜찮은 주식 싸게 사면 좋으니까요. 괜찮은 주식 싸게 사면 좋으니까 약간만 더 떨어져서 들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GS도 지금 뭐 정유, GS 건설은 따로 있는 거죠? GS 건설 따로 있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이렇게 해서 따로 있지 않던가요? 동서식품 역시 떨어졌고요. S1도 떨어졌네요. 더좀 비주얼은 어제 1,500원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2,000원이 또 올랐네요 오늘. 호텔신라 역시 떨어졌고요. 건설 따로 있죠 GS. 건설 붐인데 이게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전에 재작년, 재작년이라고 하면 그 3년 전이라고 해야겠네. 2018년이니까 지금 2021년이고요. 56,500원 선까지 오르긴 했었네요. 외국계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많이 올랐네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매출액도 준수하게 나왔고요. 당기 순이익도 많이 벌었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는 주당 배당금은 예전에 300원 주던 때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965원 그, 그 정도 줄지 안 줄지는 좀 어렵겠지만 이때 이 전날 2017년에 마이너스 나왔는데 300원 준 거 보면 충분히 1000원 줄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GS 그래도 상당히 잘 버티네요. 역시 대마불사인가? CJ 탐났는데 사기 들어가기 좀 애매하네요. LS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이것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BGF도 눈여겨보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심은 좀 지켜보면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농심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높죠. 29,800원 외국계에서 지금 팔고 있고 손조세를 보이고요. 매수 매도 손조세를 보이고 기관은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전체적으로 터는 느낌을 받네요. 음, 이건 한번 차트를 봐야겠는데 한번 차트를 보고 29,600 아니 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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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만 6천 29만 6천 6,500원 대략 이 정도라고 해야겠네요. 26만 9,500원 26만 9,500원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 21선이 뚫리고 61선을 지지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코스피가 3천 넘어가지고 애들이 좀 도와준다면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면 개미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 저 같은 개미들이 도와준다면 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려워 보여요. 29만 6천원, 29만 5천원 선까지 좀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 뭐 백화점, 신세계 뭐 이런 데는 아직 이마트 이런 데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예, 아직은 좀 시기를 두고서 보는 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W게임즈는 지금 영원대 해서 끝났고요. 페이지 5페이지 정도까지만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CJ, CGV도 좀 볼만한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리라화였나요? 그, 그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터키 그쪽에 리알은 사우디아라비아였고 리라였을 거예요. 리라화 거기 터키화가 너무 그 무역 제재로 해가지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러한 그 해외 리스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코로나 특수가 아니 코로나 불황이 끝나고 그 다음 뭐 그 마블 쪽이나 뭐 픽사 디즈니 그 다음 어디 좀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마블 같이 그런 좀
그 기본 1,000만 관객, 대략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상영을 계속 때리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 이거 매우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지금도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지금도 들어가기 애매하다. 그때 얼마까지 19만 아니 19,000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제 기억에. 한 2만 원 선이 괜찮지 않을까? 2만 원대지 2만 원, 1,000원 그 정도 리스크를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게 지금 뭐 메가박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롯데시네마에서 지금 상영관 물론 이제 CJ CGV에서 먼저 상영관 수를 줄이긴 했는데 1위인 기업에서 그렇게 줄이고 정원 수도 줄이고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긴축 재정을 했음에도 재무 그건 뭐 세 발을 피일 거예요. 재무 구조가 그렇게 해서 개선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한번 더 살펴보고 들어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CJ, CGV 말입니다. 하나투어도 떨어졌고요. 어젠가요? 그때 올랐던 것 같은데 떨어졌네요. 동원 FMB 이거 그때 봤었죠. 아직은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 풀무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애매하죠. 롯데제과 그때 제가 이건 제가 롯데 그때 제가 봐야 한다고 했죠. 예, 롯데그룹 롯데제과 좀 담아놨습니다. 예. 아직 오를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내일 코스피가 어떤 상황이 뭐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롯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롯데가 상당히 생각보다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미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주식에서 100 올랐다고 가정하면 한 5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약간 방어적인 주식인 것 같아요. 예, 오를 때도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도 조금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주린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빙그레는 900원 떨어져서 56,600원. 이것도 빙그레도 좋은 아시다시피 모두 다 아는 기업이니까요. 다만 대략 5만 5천 원 정도 그 선에서 구매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증권이 강세네요. 증권 역시 증권. BGF는 5,000원 선이요. 그때 넘었었는데 어제 5,000원 선 넘었었는데 4,970원 선으로 끝났습니다. 남방공사도 떨어졌고요. 종근당 바이오가 많이 올랐네요. 종근당도 많이 올랐겠네요. 대략 이 정도로 보면 될 거라 보입니다. 대략 이 정도 보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요즘에 해외 주식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투자하고 있는 게 뭐 되게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켈로그라던가 애플은 좀 힘들고 솔직히 좀 제가 돈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사는 좀 제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차피 주린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AT&T 그 뭐였죠? 이탈리아 사람이었나요 예전에 그 귀화를 했었잖아요. 귀화 미국으로요. 해서 AT&T를 좀 담아놨었어요. 예. 작년부터 안가? 그때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쯤에 담아놨으니까 그 지금 거의 비슷하게 끝나고 있네요. 예.
오버밸리드라고 나와 있긴 한데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배당주여가지고 이런 것들 다 특수를 생각해서 결정돼서 나오는 그 주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배당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기업이죠. 예, 이거 유명하죠. 예, AT&T는 그에 비교하는 그 버라이즌이었을 거예요. 버라이즌 VZ. 제가 예전에 봤을 때 61달러 선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디셈버인가 보네. 12월이었나 보네요. 61달러였던 것 같은데 60달러였나 보네요. 60달러였던 것 같은데 진짜 또 많이 떨어졌네 이거. 언더밸류드네요. 저평가. 통신 회사는 SKT처럼 거의 캐시카우 느낌인, 그러니까 뭐 현금 박치기 하는 그런 느낌의 기업이어가지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네요. 지금 투자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좋죠. 매번 말씀드렸듯이 좋은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엑슨모빌도 약간 유명하죠. 엑슨모빌. 그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옆나라, 일본과는 다르게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S&P 지수는 마이너스, 다우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이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나스닥은 지금 하락장이고요. 거의 동일 가치라고 보네요. 이쪽은 엑슨모빌. 그리고 좀 유명한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K는 아니고 BAK인가? 뱅크 오브 BAC네요. 네, BAC.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짭짤하게 올랐네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비싸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뭐 약간은 수익을 약간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바란다면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미국이 망하긴 힘드니까. 예. 이거 같이 가는 거죠.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강세잖아요. 저와 환율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즉 원화가 강세고, 즉 그 달러화가, 그러니까 그 달러화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근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더 찍어낸다고 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께서 달러를 더 찍어낼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임기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더 찍어내면 더 공급 과잉으로 저평가되고 경기를 돌리려면 근데 수혈하는 방법밖에 없죠. 예.
늘리는 방법밖에 없죠.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찍어낼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지금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고요. 약간 그 느낌이 아베노믹스랑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예. 엑슨모빌도 괜찮아 보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괜찮아 보이고 사이먼 프로퍼티 약간 저는 약간 좀 그 재무 주식 쪽 재무 증권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가치가 좀 괜찮아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불경기 때 만약에 그 예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었었고 그다음 리만 브라더스 그때 그 쇼크도 그때 겪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단단하게 아마 재무 구조를 확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버밸류드라고 써있네요. 이때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오버밸류드라. 어허. 그 해외에서 보다폰 많이 쓰지 않나요? 보다폰 그룹, 보다폰 오버밸류드네요. 17.212달러, 17.71달러. financials. 나머지 다 제외하고 마지막 것만 보면 되죠. 넷 인컴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그 이전 걸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주식 투자했었는데 아 왔다 갔다 하네 얘가. 그 이전 거는 없나요?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거는 보류. 유보시키는 편이 좋겠네요. 사이먼 프로퍼티 타겟. 근데 이런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월마트나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더 유명하죠. 예, 다 외국인들에게 더 유명하고 오버밸류드. 타겟은 그래도 미국인들은 다 알겠지만 좀 해외 사람들은 좀 모르는 경향이 있죠. 예, 모르는 편이 좀 많죠. 월마트는 다 알잖아요. 예, 해외 사람들은 좀 잘 알고 좀 월마트는 좀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많이 전환해서 흑자를 낸 기업이기도 하고요. 완벽하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여가지고 이거 좀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예,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예, 들어가기 힘들어요. 좋은 주식임에는 분명한데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텔, AMD. AMD는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그 엔비디아처럼 약간 그 상승 추세에 있고 AIG가 그때 그 금융위기 여파가 엄청 강하지 않았었나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이것도 상승이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복. 서서히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Near Fair Value라고 써있네요. 공정 가치. 거의 근접한 가치. 또 유명한 게 인브리지. 이것도 에너지 관련.
그룹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고 적혀 있네요. 슈레패커드. 슈레패커드는 어떨까요? 이거겠죠? 이것도 페어 밸류.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어허, 고점 찍고 내려왔네요. 이번에 좀 힘들지 않을까? 30달러까지? 그리고 또 게임스톱. 게임스톱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13달러, 12달러 이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13, 12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저가로 호가창에 저가 매수하려고 그때 걸어놨었는데 이 지점까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때 제가 못 샀어요. 이것도 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게임스톱이. 약간 이건 약간 도박성 느낌이 많이 나죠. 예. 포드는 어떨까요? 포드? 포드 말고 포드. 오버밸류네. 이것도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켈로그는요? 켈로그는 마이너스 지금 뜨고 있네요. 이거 멀리 바라봤을 때 나쁘지 않은 주식이죠. 이거 군 부대 납품하는 걸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군부대 납품이 확실히 돈을 많이 벌죠. 예, 돈을 많이 벌고요. 토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품 판매도 하고, 이것저것 물건 팔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것도 좀 담아두고 킵해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좀 유명한 좀 거래량이 많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테슬라 이거 테슬라가 진짜 인기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확확 오르는 주식은 유명한 진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로라, 나스닥, 테슬라,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G도 유명하죠. G? G 어떠지? G 이거 들어가도 괜찮을까? 제너럴 일렉트릭도 괜찮아 보이는데 오버밸리드라고 써있네. 이것도 약간 10달러 선이 무너졌을 때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때 파이낸셜스 음 그렇게 실적이 좋진 못했네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좋은 주식인데 G도 좀 떨어지면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G도 제너럴 일렉트릭도 괜찮아 보이네요. 뭐 대략 이 정도 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자동차 쪽이 좀 뜰 것 같은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오늘은 2021년 1월 6일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